네, 안녕하세요. KSUG 회장 김홍기입니다. 10월 KSUG 패널 토크 기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되는 S4HANA 구현 및 운영 전략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KSUG 패널 토크는 행사장 입장 시 체열, 손 소독제 사용, 좌석 간 거리두기 및 아크릴판 설치 등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기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될 수 있는 SAP 구현 및 운영 전략 발표와 패널 토의 및 실시간 Q&A로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 중에 기업의 특성별로 차별화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기업들이 인더스트리, 산업별로 다를 수도 있고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 예산도 다를 수 있고 또 기업의 IT 진행 과정이 신규 구축일 수도 있고 컨버전 등 고도화일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정책이 표준 위주로 갈 수도 있고 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기업별로 IT 환경이 다른데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떻게 S4HANA를 구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 댓글과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사전에 주신 질문과 실시간 질문 모두 포함해서 Q&A 시간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3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S 박민우 그룹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ERP 사업팀 사업그룹장 박민우입니다. 두 번째 AKIS 송일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경그룹 AKIS 송일호 팀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BXT 솔루션 류희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BXT 솔루션에서 대표 컨설턴트 맡고 있는 류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서 경험 많으신 3분 모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실시간 댓글과 질문 남겨주세요. 좋은 내용은 추첨을 통해서 기프트콘을 드리고 QA 시간에 최대한 반영하여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SAP ECC나 그 외 다른 ERP를 사용하다가 클라우드 버전의 SAP S4HANA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4HANA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산업의 특성이나 기업들의 규모들이 다양하고 회사의 성격에 따라 도입 및 운영 전략이 다를 수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먼저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RP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삼성 SDS 박민우 그룹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대로 ERP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2020년, 21년을 돌아봤을 때 저희가 이제 관계사 외에 대외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과거라기 좀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고객의 대부분은 기존의 SAP ECC를 S4HANA로 업그레이드하는 고객이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추진된 프로젝트의 거의 한 65% 이상의 고객들은 최초로 S4HANA를 도입하는 고객들이십니다. 물론 앞서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고객의 사이즈,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추진 전략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실제로 신규 도입하는 고객과 고도화를 추진하시는, 다시 말해서 ECC에서 S4HANA로 넘어가시는 고객의 추진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극대화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듯하여 사실 저는 오늘 신규 도입과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나본 많은 고객 중 신규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선 코로나를 겪으면서 혹은 이제 새로운 산업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기업의 그 성장이 무섭게 성장하시는 고객들도 계셨고, 그에 따라서 급속한 사업 확장에 대응이 필요하신 고객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객들이 ERP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실제로 처음으로 S4HANA 혹은 ECC, ERP를 도입하시는 고객들이어서 실제로 PI 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과거에 그 랭귀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비용 보수로서의 그런 내부적인 챌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약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제한된 그 버짓과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ERP를 도입하려다 보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ERP를 도입할 때 제한된 그런 리소스하고 시간 일정을 가지고 추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대화된 효과를 그러면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답변을 딱 드리면 표준 기능 중심으로 구현하십시오라는 게 사실은 저의 답변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능계약을 통해서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컨설팅 펌들이 이미 다양한 업종과 기업 사이즈의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그 업종과 사실은 그 기업들 사이즈에 맞는 대표적인 BPML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마스터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사실은 체계도 기반 하에서 도입하시려고 하는 ERP 혹은 SaaS형 솔루션들이 정말 적합한지를 사실은 기능 검증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PI 단계에서도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토타이핑 하시면서 최적의 사실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보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띄웠는데요. 실제로 일반 판매에서 주문을 생성하고 출하를 의뢰하고 출고를 처리하고 청구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프로세스의 체계도들을 실제로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ERP의 화면들을 통해서 직접 프로토타이핑 하시고 업무를 비교하신 다음에 그 해당 프로세스와 기능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시는 과정을 거친다면 토비 프로세스와 함께 시스템 설계가 동시에 사실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컴팩트하고 효과적인 PI 단계 혹은 설계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표준화된 기능들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표준화된 기능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사실 운영 비용도 절감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ERP 모더니제이션, 고도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코비드가 갖고 온 이런 환경의 변화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객들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쌓아온 데이터들을 정말 잘 써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환경에서도 기존과 같은 혹은 더 고도화된 통합성과 가시성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즈니스 현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실제로 너무나 과거 5년간 너무나 발전해온 이런 뉴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 키 드라이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키 드라이버를 정의하고 고도화의 방향성을 수립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전반적인 빅뱅 방식의 혁신을 추진할지 혹은 단계별로 컨버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술들을 잘 써가면서 사실 점진적으로 고도화할지 사실 방향성 수립과 기술을 잘 융합하셔서 실제로 추진 전략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신규 구축과 고도화 관점에서 추진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박민우 그룹장 감사합니다. 삼성그룹은 물론 삼성그룹의 여러 회사들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삼성 SDS가 패널로 참여하여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영향인지는 몰라도 시작하면서 음향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두 개 겹치는 하울링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되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SDS에 대한 관심이 엉뚱한 대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S4하나 신규 구축 및 고도화로 나누어서 핵심 중심으로 깔끔한 설명과 함께 왜 가능한 표준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강조해 주어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Q&A 시간에 상세한 질문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AKIS 송일호 팀장의 Journey of 애경그룹 with SAP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KIS 송일호입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서 SAP와 함께한 애경그룹의 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회사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애경그룹 및 대외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부터 전체 구축, 운영까지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계열사를 살펴보면 항공산업, 유통산업, 그리고 제조산업, 레저산업까지 천억 규모에서 1조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산업군에 대해서 최적의 IT 서비스 오퍼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각사의 비즈니스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 저희 그룹의 SAP 구축 이력 및 향후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오래됐죠. 애경산업이 1999년부터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캠텍, 유화, 제주항공, 화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계열사들 해서 ERP를 현재까지 구축하고 운영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고도화 중에 간단하게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RPA 기반으로 ERP 업무의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고도화 프로젝트 수행했고 타 계열사들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구축 및 운영을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계열사도 이제 어떤 기술 환경 변화라든지 사업 전략의 변화 때문에 3사 통합하는 PI 및 하나로 구축하는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모두 ECC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후에 내년부터 해서 전체적인 PI 및 하나 구축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PI 마스터 플랜 작업 후에 구축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ERP를 써오던 계열사들이 고도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사업 전략,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기술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 전략에 얼라인된 그런 투비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ERP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조금 살펴보면 PI 마스터 플랜에서는 혁신 과제를 정의하고 표준 프로세스 모델과 투비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투비 시스템 모델을 가지고 구축 단계에서 투비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어떤 변화된 이 바탕으로 변화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구성이 완료가 되면 해외 법인 또한 글로벌 투비를 완성을 해서 롤아웃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중요한 부분이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정책, 프로세스, 여기에 바로 사람들이 적응을 해서 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이런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적응할 수 있는, 체화하게끔 할 수 있는 운영 측면에서의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살펴봤을 때 운영 측면에서의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기 정착 실패에 의한 업무 혼란,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은 운영에 의한 비용 증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조기 정착이 어려움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새로 개편이 되고 프로세스나 정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IT 측면의 운영 인력들이 반드시 적극적인 서포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하다 보면 초반기에는 구축했을 때 모든 요건이 적용되기 어렵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문별로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 IT 관리 방법론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변화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죠. 합병이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새로운 사업군의 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변화를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인력의 보유라든지 현업에 노하우 있는 인력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가능한 운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인력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이런 어떤 운영 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대응력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계열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애경그룹 IT 계열사의 AKS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AKIS 회사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패널 토의 시간을 통해서 애경그룹에 속해 있으며 그룹 내 회사 및 그룹 회사들의 IT 전략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을 하는 회사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룹 내 매우 다양한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시스템 구축, 회사 통합,
그리고 통합 ERP 구축 계획까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룹 내 통합 구축이 완료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중견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BXT 솔루션 류희원 대표께서 중견 강소기업에 대한 특화된 컨설팅 방법론에 대해서 좋은 얘기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XT 솔루션의 류희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국내 국제 그룹인 삼성, 중견그룹인 애경 말고요. 자체적인 IT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견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트너 정책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 업에 대한 경험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로 승화해서 솔루션적으로 고객한테 접근하고자 만든 회사입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시 최적의 파트너로 탄생하고자 진행을 했고요. 2021년도 4년 만에 파트너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4개의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SAP 솔루션도 8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 다음에 25개 이상 고객사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영역은 인더스트리별로 크게 진행돼서 하이테크 쪽,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 소비재 유통 쪽, 화학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중견 중소기업에서 갖고 있는 초기 ERP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지 ISP부터 PI까지 조금 중견 중소기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P에 대한 구축, 그 다음에 에러비 솔루션,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진행부터 안정적인 운영까지 계속 지속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견 중소기업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럼 과연 대기업들하고 프로젝트를 접근할 때 무엇이 차이가 있냐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최적화된 방법론이 알게 되는 문제가 뭔지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죠. 저희들이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전담 인원이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파트타임만 있을 정도의 어떤 인원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축에 있어서는 SAP를 경험하지 못했던 인력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인원에 대한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예산, IT 예산에 대해서 경영자 마인드가 아직 비용으로서 인식하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향후에 계속 사업에 대한 확장 및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런 민감한 운영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자체적인 IT 인력에 대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요. 문제는 중견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복잡성이 적으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객사들이 계열사가 적게는 3-4개서부터 많게는 10개 이상까지 보유한 그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요. 중견 중소기업도. 그 다음에 관련된 해석끼리 수주 계열 및 법인 간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뭐 베트남, 중국부터 시작했고 해외 법인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합 손익 및 관련된 그룹사 관점에서의 어떤 복잡성은 대기업하고 유사한데 문제는 사전에 이런 ERP를 도입하기 전부터 PIISP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단계적 도입이 맞는지 이런 검토를 이루어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비용 및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ERP만 도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ERP와 연계된 주변 솔루션까지 무엇을 선택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정리나 의사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ERP 도입이 계속 지연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SAP 프로세스가 과연 우리 사용자 수준이 조금 낮은데 이게 가능할까? 어떤 그런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ERP 도입 자체가 어떤 회사의 필수적인 인프라의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회사 진행했던 거 보면 중견 중소기업이지만 왼쪽에 있는 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규 법인 2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신규 오픈인데도 필요해서 빠르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프로세스를 재정립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사의 법인 분리 같은 경우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회사 매각 및 분리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분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는 실제 인원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접근이 되어야 되고요. 맨 첫 번째 캠트로닉스 가장 복잡한데 6개 법인,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9개 사업부, 11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프로세스 적용하고 개발 프로그램 해서 표준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장 빨리 접근하는 방법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오픈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BXD 솔루션은 업에 대한 경험을 계속 어셋화시키고요. 주변 확장 솔루션을 자산화해서 효과적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미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XT 솔루션 회사도 잘 알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들어보시고 놀라셨을 겁니다. R&D 센터도 가지고 있고 8개 이상의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을 가진 중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축 경험이 많은 강소 컨설팅 회사입니다. 또한 표준 시나리오 및 개발 프로그램 기반으로 템플릿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별 패키징 솔루션과 확장 솔루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비록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내용으로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패널 토의가 끝날 쯤에 여기 들어와 있는 실시간 질문 보면 맨 에듀님이 해주신 중견 강소기업에서 특화된 ERP를 구축하려는 경우 기업의 특성과 현실에 알맞는 ERP를 구축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했는데 마침 BXT 솔루션에서 좋은 얘기 주셨는데 질문 주신 분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산업에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전략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한 전문가분들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반영하여 다음 세션인 패널 토의 및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변함없이 사전에 질문 많이 주셨고요. 지금 실시간 질문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기업이 ERP 시스템 투자를 결정할 경우 그게 신규 도입이든 또는 S4HANA 전환이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내부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ROI나 투자 가치의 극대화 또는 타당성 등 효과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요한 고려사항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세 분에게 각각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SDS부터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한마디로 답변을 정리드리면 베이스라인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이 투자 승인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왜 추진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정말 크리티컬한 그 이슈인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사실은 저희 같은 컨설팅사와 같이 풀어가시면 되는데 최소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베이스라인을 간단히 해놓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 이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ERP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 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치브하고 싶으신 골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KIS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하게 그럼 그 키 이슈로 보통 내부 승인이나 이런 CXO 그룹에게 이제 설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부분 저런 겁니다. 어떤 사업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 어떤 기술적인 변화 이런 측면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이것들이 훨씬 더 설득하기 위한 좋은 과제로 좋은 내용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사실 ROI나 이런 측면은 실질 무형 유형의 가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측정이 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 변화나 기술 환경 변화 때에 의해서 키 이슈가 발생을 했다.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BX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도입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 ROI나 이제 투자 가치 쪽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페인 포인트를 객관적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자기가 분석해서 윗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부의 도움을 킥하게 받아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스템하고 내부의 문제점들을 향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선의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경영자들한테 접근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은 굉장히 어렵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ECC로서는 정복의 데이터를 따로 봐야 되고 리얼타임 데이터 분석하기 어렵고 또 메가 프로세스는 느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 아주 데이터도 작고 트랜잭션이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ECC를 잘 굳히겠다. 그러면 당장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거고 결국은 IT에 대한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제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 인풋보다는 아웃풋에 좀 포커스를 해서 인풋보다 아웃풋을 훨씬 크게 할 수 있는 거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회사의 사정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게 있고 아까 류 대표께서 이 의견 주신 대로 조금 회사 자체적으로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이제 컨설팅을 조금 받아서 PI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RP 시스템 구축 계획을 준비할 때 또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 보통 이제 패키지하고 우리 회사가 쓰는 프로세스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안 되는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ERP 시스템이 나온 지가 한 30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키지를 사용할 때 방법론이 패키지가 뭐 한 80%, 85% 수용하면 패키지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20, 30년 동안에 패키지를 또 많이 발전해 오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회사의 정책과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은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경험이 이제 많은 분들이니까 세 분들이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에 경험했던 것들 중에 인상적이거나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회장님이 저희 옛날 보스신데 굉장히 디테일하신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제가 잠깐 첫 번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제가 베이스라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살짝 팁을 더 드리면 굉장히 버든이 되는 사실 핵심 프로세스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관계사 중에 저희는 굉장히 큰 제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MRP를 돌리는데 뭐 실시간은 안 나오는 거죠. 몇 시간을 돌려도 사실 일부 공장 것만 돌릴 수 있다든지 수부를 사실을 돌리려고 했는데 수불부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못 돌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S4 하나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ERP 투자 결정하실 때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프로세스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기술적으로 접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실제로 이런 스탠다드로 혹은 ECC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들 혹은 기능 제약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 커스터마이징을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 5년간 S4하나가 도입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드밴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관계사 중에 ERP를 도입했던 고도화를 하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규 모듈들을 많이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SAP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AATP라든지 TM 모듈이라든지 EWM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SAP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공급망, 고객 쪽을 많이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기능들을 많이 써보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적합도를 적용을 확장해서 하신다고 하면 실제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도 사실은 실행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SAP가 내놓은 BTP 같은 그 파스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코어에서 구현하지 못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좀 더 ERP스럽게 그리고 확장된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나와서 얼마 지금 많은 경험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방향성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그 커스터마이징이나 부담 부분을 저희 예전 그 계열사 구축 사례에서 좀 살펴보면은요, 최초에 이제 요구사항이나 과업 정의를 할 때 보면은 이게 표준 시스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능인지 어떤 커스터마이징 거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고객사의 특성 그리고 ERP를 사용한 경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ERP에 대한 경험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그 ERP의 표준 프로세스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 물론 이건 IT뿐만 아니라 현업들도 그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된 이후에 거기에 커스터마이징 돼서 시스템이 얹어져야 그나마 그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결합성 있게 기존 SAP 표준 프로세스와 어우러져서 업무에 최적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커스터마이징이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중견 중소기업이 과연 커스터마이징 개발 사항이 적냐 보면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구축을 해보면 실제 약 SAP 프로그램 기준으로 500번에서 600번 이상의 프로그램이 보통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객들에게 베스트 프랙티스 어프로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이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SAP 프로세스는 베스트 프랙티스 어프로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템플릿 베이스로 보통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했듯이 약 60에서 70% 정도는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고객을 설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도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안정적인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이 한 530번 이상에서도 그런 어떤 방법론으로 해서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픈된 사례도 약 600번 이상의 프로그램이 발생을 했지만 그렇게 설득을 해서 다행히 오픈을 제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부분은 회사에 이제 따라서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기업마다 차별화라는 얘기는 결국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S4HANA라는 솔루션 하나인데 S4HANA 솔루션을 사용하려고 하는 기업의 팔러시부터 환경 이런 내용은 다 다르다. 이 모두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S4HANA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주제를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기업마다 고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기업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SDS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표준화 적용률 자체가 아까 회장님 한 5, 60%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한 70% 정도도 올라온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객은 한 600번 정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 1조 규모의 그 회사 프로젝트를 한 2개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2개 회사 모두 표준화율을 굉장히 많이 제고했고요. CBO 본수가 한 300번 내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표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표준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실제로 이 CBO 본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O 본수가 결국은 나중에 운영 비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보통 한 100번에서 200번당 사실 운영 인력을 얼마큼 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표준화율을 많이 높인다는 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운영 비용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커스터마이징 정리해 보면 한 30년 동안 ERP의 역사 속에서 저도 초반부터 이제 ERP에 대한 혁신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패키지를 이해를 못했고 패키지의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패키지에 있는 기능을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그게 점점 좋아지고 있고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다양한 케이스를 모르고 있고 이게 한 20, 30년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다양한 인더스트리와 다양한 프로세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솔루션을 많이 알고 있고 패키지의 기능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는 이걸 솔루션을 패키지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 현장의 목소리를 20, 30년 듣다 보니까 또 많은 기능들을 업데이트 해놨어요. 제가 처음에 SAP라는 회사도 여담이지만 그 본사에 가서 그래도 명색이 한국의 큰 기업인데 우리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주로 대하는 게 서양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양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말 굉장히 일리 있는데 내가 지금 개발해야 될 거 많으니까 네 우선순위는 101번째야. 뭐 여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5년이 가지 않아서 빠른 건 2년부터 다 SAP의 기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SAP 기능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커스터마이징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우리 서방님 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ERP 신규 도입 시 회사 프로세스를 변경하지 못해서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합니다. 이때 ERP 코어 수정을 못해서 수작업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데이터 무결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뭐 예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일단 회사에 꼭 필요한 거면 쉽게 애드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또 이 S4하나에 보면 인더스트리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서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의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준 패키지화 돼 있어서 사용되고 있고 또 개발이 BTP 환경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회사에 그렇게 중요한 프로세스가 쉽게 구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동의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커스터마이징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 특히 이제 SDS에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패키지는 가능한 한 표준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다. 왜 중요한지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표준 기능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기능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장점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분한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표준을 쓰시면 구축 기간이 단축됩니다. 구축 기간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구축 비용이 절감될 거고요. 또 하나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저희가 운영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실제로 12호당 100본당 혹은 150본당 한 명의 운영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2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운영 비용 많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가 S4하나를 도입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신속한 비즈니스 변화 대응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최적의 아키텍처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많은 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신속한 아키텍처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12호가 많다. 그러면 결국은 아키텍처를 확보하지 못하시고 PC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주기적인 업그레이드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 모디피케이션하고 12호가 많으면 테스트 공수가 굉장히 많을 거고 업그레이드 못 하십니다. 결국은 비즈니스 대응이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표준 사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온라인 패널도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은 삼성은 어느 기업보다 애돈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저희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간단히 부탁을 좀. 첫 번째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큰 고객사께서도 실제로 표준 중심으로 사실은 구현할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확장하셨고 결과적으로는 30% 정도의 구축 기간 CBO 본수를 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BO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핵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서는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부분을 또 최적화하는 노력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말씀 주시죠. 네, 일단은 IT 서비스라는 게 물론 비용 관점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비즈니스 변화에 IT 시스템이 최적화돼서 대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많아지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그 구축에 대한 범위가 SAP가 실제 제공하는 기능만큼의 어떤 다양한 변화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프로세스의 범위를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현재 상황에 맞게끔만 보통 커스터마이징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 당연히 어떤 비즈니스 변화의 대응력이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신속성 있게 비즈니스에 대응해주고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터마이징보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케이스를 다 대응할 수 있는 표준 프로세스로 가는 게 당연히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저희는 그냥 한 가지 사례를 수치로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A사라고 반도체 펜레스, 칩레스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구축을 했는데요. 사실 프로세스 레벨링으로는 약 129개가 있었는데 표준 기능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능 개발된 것도 어셋 중심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1차가 이제 450개 시나리오, 2차가 한 370개 정도 시나리오가 되는데 합쳐서 20개 이내로 에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표준 기능 중심으로 적용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통합 테스트에 대해 SAP에 갖고 있는 안정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축 기간이 빨리 끝나고 안정성 있게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자 변화 관리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표준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축을 하고 그 시간을 사용자 변화 관리에 좀 더 포커스를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의 뭐 의견 공통점인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능한 한 SAP 기능을 최대한 이해한다. 이해를 해야 회사의 투비 프로세스를 거기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투비 프로세스를 정리할 때 아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건 조직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세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보면 상당수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시스템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고 또 BTP 이상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신 대로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투비 프로세스 수립할 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프로세스 하나 구축하는데 5천만 원 든다. 유지보수 비용 얼마 드는데 이거 감당할 거냐. 특히 이렇게 큰 회사가 아집을 부리는 경우보다 예산은 적다고 하는데 이런 애드온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으로 구축을 하는 게 변화에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민첩하게 변화한다. 애질리티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분 공통적으로 표준으로 가능하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는 경험이 많은 분들을 활용하세요. 뭐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SAP ECC를 기반으로 ERP 시스템 구축한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S4HANA 전환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RP 고도화 추진 시에 특장점이나 기대 효과나 추진 방안 결정 시에 주요한 의사결정 포인트를 무엇로 삼으면 좋을까? 이건 결국 첫 번째 질문인 설득할 수 있는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러한 포인트를 어디에 잡으면 좋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SDS하고 BXT에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진 방안 결정에 조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전략에서 그 고도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추진 방안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그 ERP라는 고도화를 추진하실 때는 빅뱅 방식 혹은 페이즈드 어프로치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의 추진의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를 보면 과연 정말 다시 한번 그 고통스러운 사실 그런 프로젝트를 겪으실 건가? 그리고 그 규모가 혹은 인력들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는지 내부적인 혁신의 범위와 역량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주요 의사결정 포인트일 것 같고요. 요즘 같은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인력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이런 구조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고객 중에 한 분은 실제로 컨버전에 굉장히 많은 컨버전에서 사실은 고도하는 부분에 그 추진 방식에 지금 그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데요. 그 배경에는 데이터입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버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신규 구축을 하실 경우에는 대부분 뭐 기준 정보 혹은 오픈 데이터 중심으로만 사실은 데이터를 이관하게 되는데요. 그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 쌓아놓은 모든 히스토리 데이터와 트랜잭션 데이터를 옮기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정말 비즈니스 상으로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은 컨버전을 하고 사실은 고도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고객이 처한 환경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검토를 잘 하시고 본인들의 현안과 사실은 이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이 잘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객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핸스먼트 팩을 사실은 그 최신 버전을 올리지 않으셔서 여전히 그 유니코드를 하신 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사실 컨버전 할 때 다운타임이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런 경우도 사실 뉴인스톨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마다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XT. 예, 저희들 고객들하고 얘기할 때 컨버전 뉴인스톨 방식을 물어봤을 때 저희들의 얘기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고려해야 될 먼저 사항이 사실 컨버전이 뭐 과거에는 경험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됐고요. 테스트를 가져온 것 같아서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시스템이 보통 그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뭐 10년 전이나 8년 전이나 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특히 주변 시스템의 노후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싶으면 저는 뉴인스톨 방식을 권장을 드리고요. 과거 데이터의 연속성 보장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빠르게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버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선의 의지가 강한 방식은 뉴인스톨 방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완책으로 컨버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도화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면 개편을 하고 싶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주변 시스템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뉴인스톨 그 다음에 안정적인 구축을 한다면 컨버전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SAP 솔루션 전략이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1년마다 한 번씩 버전을 새롭게 내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한 번 버전을 만들어내면 10년에서 15년 사용을 하고 매년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는 매년 해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서동님이 질문 주신 게 구축 기간에 그 표준으로 기능을 구축하면 구축 기간과 비용은 감소하겠지만 운영 비용은 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용이 준다는 거는 구축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운영 비용도 줄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해야 될 일이 줄어드는 거고 왜 표준이 알아서 해주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해외 사업장의 레귤레이션이 바뀌게 되면 버전 기능을 텍스 업그레이드나 레귤레이션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표준만 사용할 경우에는 표준에서 이미 다 해줬겠지만 우리 애드온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테스트할 게 많아서 운영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동욱님 질문 주신 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 분들이 표준에 대한 걸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ERP 고도화 추진 시 솔루션을 변경하면 처음부터 다시 구축함으로 시간이나 리소스가 발생합니다. 산업별 ERP 구축 베스트 프랙티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요라고 질문을 에릭리님이 주셨는데 SDS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모든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실제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나온 사실은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에 업종 특화별로 필요한 그런 자산 그 프로그램 그 CBO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자산화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관계사 포함해서 저희가 다양한 대외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고객한테 제안할 때 보면 자산과 혹은 업종 경험을 가지고 제안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공수부터 프로젝트 기간까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각 도움을 주실 컨설팅사를 선택하실 때는 사실은 이런 산업별 구축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사전에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BX 솔루션에서 이제 컨버전 방식과 뉴인스톨 방식에 대해서 어떤 때 이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회사의 프로세스를 이제 한 10몇 년 만에 바꾸는데 변화된 게 거의 없다. 프로세스가. 그러면 당연히 컨버전 방식으로 가야죠. 데이터 그대로 올리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15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 컨버전보다는 뉴인스톨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거다. 이렇게 질문을 아까 답을 주셨고요. 그러면
근데 컨버전 방식 이제 고도화에 대한 질문과 답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규 구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본다라고 하면 그럼 신규 구축을 할 때는 사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요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SDS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규 구축을 할 때 준비할 때 뭐 사실 뭐 신규 구축이랑 고도화랑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전 준비 항목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혁신을 추진할 만한 사실 PI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정보가 정말 기준 정보스러운지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 특히 제조 고객들을 만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험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험 정비는 해야지 하시면서 지금도 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기준 정보에 대한 수준을 한번 점검하시고 기준 정보도 한번 사전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ERP를 10년, 20년 쓰시다 보면 사실 프로세스가 사실은 계속 표준화하고 그거를 정비해가고 그 다음에 그걸 업데이트하시면서 쓰시는 고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돈을 투자하고 PI 조직 운영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사전에 기준 정보 프로세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아키텍처 상의 랜드캡을 한번 들여다 보시는 것이 사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사항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죠. 거기다 하나만 제가 덧붙이고 싶으면 데이터입니다. 이 신규 구축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투자를 안 했다고 또 역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경우에는 꽤나 IT에 대한 투자를 해온 회사도 데이터가 열어보면 데이터가 정말 너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데이터를 정리 안 했다는 거는 그 속에 부실이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신규 구축을 할 때는 결단력도 필요하죠. 그죠? 이 데이터 정리하고 데이터 중에 불필요한 거는 보고하고 떨어내기도 해야 되고 이런 아까 그런 거 상황까지 포함해서 구축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 제대로 하는 게 나중에 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 이렇게 질문 주셨으니까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대기업에 있는 거 다 있거든요, 그죠? 프로세스 다 있고 업무 유형 다 있고 기능적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투자의 규모가 되게 적죠. 버짓을 따내기도 어렵고 실제 중소기업을 구축할 때 대기업하고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BXT에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건 좀 너무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갖고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게 정답이 참 이 중견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ERP를 도입할 때 도입 검토는 매년 하고요. 사실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기준 정보 쪽 하도 아직 그렇고요. 인원도 솔직히 확보할 자신이 없고.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과감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견 중소기업에서 모든 걸 고려해서 ERP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을 때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페인 포인트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과감하게 ERP를 시작하면서 같이 개선을 해야지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나서 시작하는 경우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내부적으로 거기에 한 어떤 인원이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만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최고 경제 의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예산하고 인원만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게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중에 총론 찬성, 강론 반대 있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 가고 싶죠. 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는 문제는 사람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 구축을 하려다 보면 기존의 운영 업무도 있는데 구축까지 또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라는 문제는 이중으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건데 그런 인력 확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그나마 좀 좋을까라는 조언을 아키스 그 AKIS하고 BXT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중견기업 측면에서 뭐 중소기업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열사들에서 모두 그 IT 운영 인력을 자체적으로 다 보유하면서 실제 시스템 운영을 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통상 그 주요한 IT 기획, 어떤 전략 측면에서는 현업들이 담당을 해놓고
그 외에 실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운영은 전문 회사인 저희 같은 회사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두게 되면 비용 효과도 있겠지만 당연히 전문 인력이 제대로 된 서포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 회사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전담 풀타임 체제라는 것을 그 전제 조건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정답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전제로 하게 되면은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파트너와 적절하게 어떤 그런 계약 관계가 사전에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해당 인원에 대한 현실을 투입에 대한 범위를 가장 늘리되 가장 가능한 한 현실을 서로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에는 어떤 풀타임 체제를 하게 되고 대신 업무 영역 커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영역은 파트타임하고 이런 걸 가장 인력을 자사 인력에 대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서로 프로젝트 리스크를 감소하는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견중소기업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SAP 도입을 하면 전 모듈에서 모든 영역을 그래도 우리가 다 커버리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을 IT 인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면은 ERP 도입에 상당히 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IT 기획, ERP를 기획하고 현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진 사람 최소한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AK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 같은 전문 파트너를 잘 선택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인력 효율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PC나 이런 걸 활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물며 운영까지도 그냥 IT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전체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인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되고 마음이 좀 급한데요. 복수법인을 가지고 있는 연결 시스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이나 해외법인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결 시스템 구축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BXT에 좀 질문드립니다. 특히 중견 중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계열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제조이면서 이제 모회사 메인인 회사는 반드시 SAP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회사 작은 회사 같은 경우 인력이 뭐 4명에서 10명 뭐 몇십 명 안 되는 회사는 사실 SAP를 도입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모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연결 대상 법인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 틀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틀에서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국은 표준화된 어떤 계정 체계를 가지고 같은 데이터를 연속성 있게 보게 하려면 그 회사에서 받고 있는 결산 데이터를 한 통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SAP 기반에서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는 꼭 SAP를 쓰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 연결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뭐 엑셀 업로드 방식을 택하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작은 패키지에서 데이터 컨버전을 하든 인터페이스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그룹 차원에서 같이 연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전 질문과 실시간 질문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질문 사항에서 포함되지 않은 거는 세 분한테 숙제로 가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저희 오늘 알겠습니다.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질문 사항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KSUG 홈페이지에 올려서 질문하신 분들이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S한테 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소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이 많고 다른 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이 많은데 이게 또 이제 롤아웃을 해야 되는데 코비드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우리 SDS에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지십시오. 사실은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만이 사실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화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더욱 그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산출물을 정교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컨텐츠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만드셔서 변화 관리 힘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비대면 환경에 익숙하셔야 할 것 같고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 중에
비용 부분, 클라우드로 갔을 때 비용 부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부분, 그리고 보안, 안정성 부분 이런 부분들 질문 많이 주셨는데 특히 과금 부분 이런 거 주셨는데 저희가 3월부터 패널 토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조해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달 뉴스레터에 제가 글로벌 싱글 인스턴스 관련된 내용들 중에 개괄적으로 묶어서 어젠다 만들어 놓고 관련된 패널 토의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요. 저희 KSUG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패널 토의하고 뉴스레터 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패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질문도 주셔서 질문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추후에 KSUG 홈페이지 활용해 주십시오. 자, 무더위가 물러가고 단풍이 예쁘게 되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함께해 주시는 KSUG 회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 후기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기프트콘 드립니다. 또한 듣고 싶은 주제나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패널 토크는 어김없이 두 번째 금요일 12일에 진행됩니다. 가능하면 지금까지 S4HANA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S4HANA에 부가해서 이런 기능들을 조금만 더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멘스, 클릭, 수세 3개사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달에 건강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